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안내하고요. 학교폭력 기재 유보대장이나 사안관리대장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결과 통지 이후에 확인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가 진행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될까요? 학폭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조치를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학교폭력 결과 통지 이후에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담당 교사의 측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 측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폭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나 추정 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명확하게 피해 학생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을 안내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폭위의 조치 결과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조치 결과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외부 기관에 연계하거나 위 프로젝트를 활용을 합니다. 학교의 위 클래스, 위 센터, 위 스쿨 등의 상담 기관과 연계해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가급적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가해 학생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확인되어 조치 결정이 나온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해당 사안에 관한 반성이 필요하겠죠. 관련해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에 관한 이행을 안내하고요. 학사 일정이나 학생의 보호자 일정을 조율해서 각각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제1호 서면사과를 제외한 다른 조치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특별교육이 병과되고 있음도 안내하고요. 세 번째는 담당 교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결과 통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경우는 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요. 학교에는 공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공문을 받는 즉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내용이 있으면 관련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 1, 2, 3호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기재 유보 대장에 기록을 해두고요. 재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부장의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관련 절차에 관한 이행을 안내합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안내하고요. 학교폭력 기재 유보대장이나 사안관리대장에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학교폭력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 폭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한 결정을 하죠.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발생한 경우에 잘 수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련한 절차가 진행될 때 담당 교사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파악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결과 통지 이후에 확인할 내용을 3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